왜냐면 카메라에 멀리 가면 안 보여요. 붙어서 있어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가. 카메라 안 나와. 시작할까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은평갑 청소년위원회와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는 박주민 의원실 그리고 강민정 의원실과 함께 당내 청소년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은평갑 청소년위원회에서는 신민석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안수연, 오지민, 연우준 위원도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은평갑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허율입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주민입니다. 오늘 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당사자들인 우리 청소년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 서울시 연이어서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 은평갑 청소년위원회 분들과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 분들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온 학생인권조례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폐지된 지 벌써 열흘이 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역할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또 체벌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권리고 이 권리를 보장하는 이 조례를 구태여 폐지까지 하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행태는 명백한 정치적 갈라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대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모두 존중받는 길을 모색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존중받고 또 존중받은 학생들이 다시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 역시 함께 협력하는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당사자인 청소년분들께서 서 계신데요.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국회로 찾아온 만큼 국민의힘은 이 간절한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입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민정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이 학생인권 조례가 충남에 이어서 서울에서까지 폐지되면서 굉장히 뜨거운 어떤 논란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5월 2일 날 학생들 당사자가 서울시 의회 앞에서 1박 2일 24시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규탄하고 학생인권 조례를 다시 되살려라, 이런 거의 노숙 철야 농성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인권단체와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들이 농성하고 규탄하는 이 학생 당사자들과 함께 섰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1991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한 순간부터 사실은 이게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법 6조에 의해서 가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이 그것과 너무 많은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사리 2010년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6군데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이제 발의되고 발효되어서 지금 10년이 좀 넘은 그런 역사를 갖게 됐고, 그 덕분에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인권 친화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었고, 교육감들은
그 조례를 기초로 해서 인권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저도 사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당사자입니다. 불필요한 두발 복장 지도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과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소모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제거됐습니다. 이거는 교권과 학생 인권을 마치 제로섬 게임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그 다음에 지금 각 시의회,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각 시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런 움직임의 논거, 이 논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보여주는 그런 현실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헌재와 그다음에 서울고등법원이나 그다음 대법원이나 이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판결이 2015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 판결들의 일관된 공통점은 이것은 학생의 보편적 인권에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뭔가 이 세상에 없었던 특수한 학생들의 특권을 명시하는 그런 법안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상호 존중에 이런 어떤 배움이 일어나는 걸 촉진하고 민주 시민이 가져야 될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법적 장치다. 이런 판결들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구 결과도 오늘 아마 기사로 나온 것 같은데 학생인권 조례가 오히려 학생들이 교사의 전문적인 권리, 교육할 권리를 존중하는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2만 명 가까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조사를 한 결과,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존중받아 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무시하는 일부 어른들이 학교에서 어렵게 안착되고 있는 학생 인권, 이 권리의 문화와 그 다음에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이런 것들이 다시 그 이전에 인권조례가 없었던 그 이전 시기로 퇴행하고 되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서울시의회나 충남도의회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철회하고 원점으로 다시 되돌려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기 이 학생들의 간절한 이야기들을 듣고 판단을 저는 달리 해주기를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정 의원님 발언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은평갑 청소년위원회와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가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청소년으로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할 말 하려고 나왔습니다. 충청남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서희초 사태 이후 교권 침해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무력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묻습니다. 진정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만만한 학생들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학생인권조례 4조 5항,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 4조 6항,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위 두 조항은 학생인권조례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렇게 교권 침해 책임을 학생인권조례로 돌리는 것이 아닌 교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민주주의 사회 속 참된 교육 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대적인 대명제입니다. 새가 한쪽 날개로 날아갈 수 없듯이 교육 또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라는 두 날개가 없다면 대한민국 교육은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학생인권 조례에서 학생들이 보장받고 있는 권리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별받지 않을 권리. 둘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셋째,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넷째, 사생활의 자유. 다섯째, 양심, 종교의 자유. 여섯 번째, 집회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일곱 번째,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 사항 발생 시 학생 침해 구제가 학생 인권의 주요 8가지 내용입니다. 만약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된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차별과 억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도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학생들에게 억울하게 체벌을 행하는 시점에 학생인권 조례가 없어진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면 OECD 국가 중 학업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학생 자살률 1위라는 국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강제로 공부를 시킨다면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은 사라지고 이는 곧 우울감 증가와 청소년 자살률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생활은 인간으로서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 조례를 통해 학교에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학교 선생님에게 사생활까지 감시받아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학생들 또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만약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한다면 이는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항상 어느 순간에는 소수자가 됩니다. 당장 본인이 소수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타인을 차별하면 본인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하여 학생인권 조례에서는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위의 5가지 이유를 근거로 들어 학생인권 조례는 폐지되지 말아야 할 뿐더러 앞으로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없애고 그것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모든 학생들과 나아가 안타깝게 희생당한 서희초 교사분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진정 교권을 회복하고 진정한 교육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교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안타깝게 희생당한 고인에게 정쟁의 잣대를 들이밀지 마십시오. 학생들의 권리를 앞으로도 계속 정쟁의 수단으로만 이용한다면 결국 그 끝엔 국민적 분열을 낳을 것이고 그에 대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입니다. 학생들은 규제와 탄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고 짊어져 나가야 할 소중한 미래 세대들입니다. 그러한 미래 세대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가르쳐야지 규제와 탄압을 가르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습니까?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학생들의 인권과 보장받아야 할 권리만을 정해놓은 규칙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차별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배려와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정쟁을 멈추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위해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학교라는 공간을 참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들의 문제는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사회 환경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많은 분들께서 청소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학생인권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당 청소년위원회에서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 관련 수기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